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미국 증시 본장보다는 또 시간의 거래, 이 야간 선물 뭐 이런 부분들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그래서 그런지 미국 본장 밀렸는데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퀀테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 하락 원인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뉴욕 증시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20% 이상 폭락한 여파로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메타를 비롯한 스포티피아, 트위터, 넷플릭스, 아마존 등도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언택트 관련주뿐만 아니라 포드의 경우에도 자동차 반도체 부족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키워드인 인플레이션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를 했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이겨내고 현재 우리 증시는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확실히 진짜 바닥이 나왔다고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국내 증시는 3개월여일간 휴장 후에 전일 개장을 하면서 휴장 기간에 반영되지 못했던 대외 이벤트가 한 번에 반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존재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미국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호재를 덜 반영했었던 영향으로 우리 지수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보여줬었던 1월 10%대 급락의 경우에는 과거 금융위기나 미국 신용등급 반등, 코로나 팬데믹 등 시스템 붕괴 위기가 발생했었던 시기였음을 감안을 하면 이월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과매도적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PO 대여였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더불어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 발생했던 것도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수급적 왜곡 현상은 점차 시장 안에 흡수되어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27일 기록했었던 2610선의 경우에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PER 10배와 PBR 1배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장기 바닥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양적 긴축이 구체화되게 되는 다음 달 FOMC까지는 변동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2600선에선 일시적인 하락 이외엔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을 2600에서 2800선으로 다소 좀 타이트하게 두고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준의 매파적 기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글로벌 증시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승 기조를 유지했었던 미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긴축 사이클의 선제적 충격 여파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수엔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은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구간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강한 3천선이라든지 이쪽까지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흐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위아래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변동성도 좀 커진 요즘입니다.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나요? 네, 시장 변동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긴축 관련 이슈는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언제라도 시장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노동비용이라든지 운송비용, 원자재 비용 등 인플레이션과 공급난에 관련된 것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난의 경우에는 서부항만 물류대란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다른 쪽 물류대란은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1월 말에 IMF가 지적한 대로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은
공급난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시빅을 고려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또한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채권 시장에서 전이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변동성 크다 말씀드리기 무섭게 지금 양시장이 탄력이 빠르게 줍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코스피도 이 부분이 지금 11시 다 돼가니까 탄력이 0.37%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체크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이 거래일 짧고 굵게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주는 미국 CPI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MSCI 분기 리뷰에 따른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는 LG화학, 롯데케미칼, 카카오 등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고, 미국은 화이자, 디즈니, 트위터 등의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날짜별로 경제지표 및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8일에는 전미 실물경제협회의 컨퍼런스가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경제학자, 경제전략가 등이 모여서 경제에 관해 의논하는 협의체로 향후 미국 경제에 관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9일은 MSCI 분기 리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MSCI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에 반기 리뷰와 2월, 8월에 분기 리뷰로 1년에 4번 집행이 되는데요. MSCI 지수의 편출입 및 리밸런싱 시에 소급 동향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2가 11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10일에는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포함하여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실질 임금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여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가늠한 중요한 지표로 예상됨으로써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리미가 동시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시장은 기업의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긴축정책 및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화두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에 따라 시장이 한 차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에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규 편입 편출된 종목이 확정되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편입이 확실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신풍제약과 더존비즈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SCI 리뷰가 발표가 되면 실제 리밸런싱은 2월 28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 삼성전자의 갤럭시 22가 공개되는 언팩 행사와 더불어 국내 최대 반도체 박람회라 불리는 세미콘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 전시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으로 지금까지 좋지 못했었던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자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부전 관련 기업들에 관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MSCI 변경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도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미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과 또 편출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일정이 주 중반에 상당히 몰려 있네요. 그러면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때문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은 과매도권 안에서 반등 시도를 통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매파적 움직임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1분기 말을 대비해서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보수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및 종목 접근 시에는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면서도 펀더멘탈상 고평가 구간을 하회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지금은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 전략 좀 짧게 세워나가자.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에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미국 증시, 특히나 요즘에 미증시 야간 선물에 우리 증시가 레버리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2배, 3배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빠질 때 더 빠지면서 어쩔 때는 인버스 같기도 하다가 레버리지 같기도 하다가 변동성 큰 우리 증시인데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탄력이 좀 주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좀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49%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이 890선대 턱걸이 정도 0.03%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좀 더 집중력 발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오늘 2부에 수급통에서 수급 관심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6,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4,2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나갔던 퀴즈 정답자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콘텐츠의 개인 소유가 가능해지는 다음 세대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로 정답 2번 웹 3.0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10분 선정됐습니다. 지크님, JY님, 테리케이님, 옴팡이님, JM님, 블링블링님, 미미청님, 그리고 김나라올라님, 지리님, 지금이님 이렇게 총 10분이고요. 화면에 이메일 주소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성함하고 이 커피 쿠폰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정창 캡처하셔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10분 모두에게 커피 상품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진단, 미스터 진단 시간. 두 분이 대기를 해주시는데요. 금산 전문가하고 박준영 운영님 많이들 기다리시는 전문가님들이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